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워렌 버핏이 올 5월 3일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지금 나이가 이제 94세이니까 벅셔 해드웨이 회장직을 거의 60년 정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올해 말까지는 이제 있을 텐데요. 그 은퇴와 함께 워렌 버핏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멋있는 말이고 제게 와닿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자들에게도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비범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 말을 자기가 평생에 걸쳐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범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비범한 결과를 얻어내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보통 사람도 워렌 버핏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이제 성과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벅셔 해드웨이라는 이제 섬유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부터 이제 인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한 6만 7천 배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현재 세계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벅셔 해드웨이 앞에 있는 시가총액 7위까지가 어떤 기업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다 기술 기업이죠.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이런 기업들입니다. 테슬라라든지. 다만 딱 하나 이제 7위에 올라 있는 것이 이제 사우디 아람코인데요. 그것은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위에 있는 시가총액 기업들은 보면은 교과서에 없는 일들을 해낸 그런 기업들입니다. 테슬라라든지 다 혁신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시가총액을 이제 세계 탑으로 올려놓은 것인데요. 워렌 버핏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벅셔 해드웨이를 통해서 처음에 섬유기업,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다양한 캐피탈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고 이러면서 워렌 버핏은 이제 회사를 키웠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가? 혹시 M7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혁신 기업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애플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이런 것들 애플하고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거의 6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 이런 걸 통해서 워렌 버핏이 세계 8위의 시가총액으로 이제 그런 기업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나 신약 개발을 통해서 키운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비범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 시가총액 8위라는 비범한 결과를 얻어냈을까 하는 부분. 제가 이제 곰곰이 찾아보니까 일종의 매직이죠. 사실은 정말 매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직 3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워렌 버핏은 주식이라는 자본을 보유했습니다. 자본은 또 다양하게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본도 있고 할 텐데요. 버핏은 이제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첫 번째 자본을 보유했고 예금이나 이런 걸 보유하지 않은 것이고요. 자본을 보유했는데 그 자본 중에서 이제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주주총회 때 물어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왜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으시며 다시 20대가 되어서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워렌 버핏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훨씬 깔끔하고 편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투자의 기회가 훨씬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싼 값에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지만은,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이죠. 좋은 물건이 싼 값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주식시장은 가끔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주 이렇게 좋은 주식이 싼 값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핏은 앞으로 자기가 투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본 배분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입니다. 이 투자론이나 재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본을 어디에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AI에 배분을 하느냐, 빵집에 배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입니다. 오렌 버핏은 이제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 부분을 잘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가 주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본질적인 요인은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식을 가지면서 돈을 번 이유는 이 주식의 알로케이션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버핏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이제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행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또 하나는 오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이제 60년대부터 보면은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세계의 패권을 잡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버핏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나의 자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아주 알로케이션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는 우연적으로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의 주식을 갖게 된 것. 그게 이제 자기의 성장의 한 요인이라고 그랬고요. 물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렌 버핏의 캐피탈 알로케이션의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철저하게 엄별해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오렌 버핏은 기업을 철저하게 재무제표 언제나 회계장부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걸 보면서 이 기업의 수익이 마치 채권의 이자처럼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주식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업의 수익이 채권의 이자처럼 수익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이제 주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려면 이제 기업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야 되고 규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본을 배치한 것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자기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만 친다는 것인데, 그런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버핏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캐피탈 알로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그냥 자산 배분인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오렌 버핏의 나름의 투자 철학으로 처음에 미국의 기업에,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이런 쪽에 이제 기업을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복리 효과 부분에 극대화합니다. 이것은 버핏이 툭 하면은 이 부분을 강조할 만큼 버핏은 아주 복리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버핏이 이제 투자 파트너십을 25세에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벅셔 해드웨이를 이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벅셔 해드웨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다른 기업과 달리 독특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배당을 이렇게 잘 꾸준하게 주는 걸 상당히 중시했는데, 벅셔 해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왜 배당을 주지 않느냐? 보통 벅셔 해드웨이나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S&P 500 정도 혹은 뭐 한 10% 정도는 내가 주식을 사면은 10%는 수익률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벅셔 해드웨이의 ROE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은 그거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벅셔 해드웨이에서 계속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복리로 벅셔 해드웨이의 주가를 올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복리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쓴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벅시웨드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할 때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난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그 벅시웨드의 주가가 이제 그만큼 복리 효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오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버릇처럼 이제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살면서 높은 수익률로 돈을 복리 투자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핏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바로 그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94세인데도 오래 살면서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자산을 이제 극대화한 것이죠. 벅시웨드의 주식을 산 사람들의 자산도 일단 극대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사실은 이제 70년에 걸쳐 이런 복리 효과를 이제 몸소 보여줬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폴 사무엘슨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제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시장의 지수 이상 수익률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폴 사무엘슨도 벅시웨드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시장보다는 아웃퍼폼 한다는 것을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복리 효과를 통해서 계속 이제 자산이 불어나는 것. 그런 이제 그 주식에 투자했던 것이고 워렌 버핏은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시사하는 바도 많은데요.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의 가장 본질은 배당을 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보다는 높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워렌 버핏은 이제 이런 부분을 벅시웨드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이제 매직 3를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식, 그 다음에 그 주식의 배분, 복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복리를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이제 시간에 대한 투자이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앞글자를 짜면은 주식은 스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분은 allocation, 이제 복리의 시간은 time이라고 그러면은 매직 3는 이제 SA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AT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투자론 교과서에 당연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투자론 교과서에 수익을 내려면 주식을 가지고 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한두 종목이 아니라 알로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는 것.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버핏은 전혀 비범하지 않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 방법을 통해서 비범함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퇴직연금이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경우에 퇴직연금에 있어서 주식의 비중은 극도로 낮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아마 거의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편이니까 일단 이 첫 번째 부분도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쳐보려고 정부나 업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타겟 데이터 펀드라는 것도 만들어 보았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았고, 결국 또 디폴트 옵션을 만들었더니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부분 95, 97%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 내지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산을 운용할 때 뭘 중심축에 두고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장기 자산에 있어서 그 중심축을 예금이나 이런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많이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알로케이션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주식을 갖겠다 하는데
어떤 주식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오렌 버핏은 이제 미국의 주식이 좋다고 그랬고 S&P 500을 이제 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상당 부분의 중심축은 해외 주식의 중심축은 이제 미국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렌 버핏이 성장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2차 대전 후에 미국 혼자서 이제 거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으로 유럽은 거의 다 파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미국 경제만 이제 독야청청 성장할 때였는데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도 당연히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그런 이제 신흥 국가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분할 때는 해외 주식에 배분할 때는 미국이 그 중심책이 되기는 하지만은 일본, 인도와 중국과 같은 주식을 좀 같이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배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렌 버핏이 70년대, 80년대 성장했을 때와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의 그런 시간은 이제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글로벌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외 쪽에 배분을 늘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 이렇게 이제 좀 자산의 배분을 확장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저도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까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은 10에서 15% 정도가 주식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낮은 비중인데요. 한편으로 또 투자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거의 2%나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또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쏠림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해외 주식의 중심은 미국 주식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 외에 중국과 인도 주식도 이렇게 좀 펼쳐서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장기 투자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의 가격이 한 50% 올랐습니다. 이제 그 가격이 오르면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이제 팔아서 찾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100에서 50% 올랐으면 150이 되는데 여기서 또 50%가 오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은 껑충껑충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이제 1,400만 주 삽니다. 이렇게 사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냥 1,4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카콜라 주식수는 거의 2억 주에 이릅니다. 대단한 것이죠. 88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사면서 이제 2억 주의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리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렌 버핏이 저렇게 장기 투자했으니까 저 때는 시대가 좋아서 그렇겠지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오렌 버핏이 60년대부터 시작했을 때 70년대 미국이 달러에 금태환을 중지했죠. 그 다음에 1, 2차 오일 쇼크가 왔죠. 주가는 떨어졌죠. 80년대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저축대부조합도 폭삭 망했죠. 90년대 들어와서 9.11 사태 온통 이렇게 지뢰밭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투자했다는 것. 그게 저는 오렌 버핏의 위대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시간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삶에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인데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고 장기 복리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호랑이의 눈 그리고 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관점을 호랑이의 눈과 같이 날카롭게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갖되 주식을 엘로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호랑이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보, 황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렇게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제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호시우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호랑이의 눈으로 날카롭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황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매직 3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매직 3를 다른 말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호시우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범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비범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 저 정말 이제 좋아하는 말이고요. 정말 평범한 원칙을 잘 지키면은 아주 비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워렌 버핏이 거의 투자 인생 60년에 걸쳐서 보여준 바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보아봐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는데요. 참 워렌 버핏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코카콜라하고 햄버거를 먹죠. 먹는 것조차 이렇게 비범하지 않는 것을 먹으면서 저렇게 비범하게 오래 살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투자나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에서 비범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비범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버핏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꼭 테슬라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애플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의 천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한 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매직3, 호시우보, 이 비범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꼭 비범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